안녕하세요. 수인지의 두뇌과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아동기 불안장애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논문은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이제 아이들의 뇌 발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 대상군은 만 7세에서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의 나이를 논문에서 제한을 한 부분들은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저희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님들 일상적으로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분리불안이 말 그대로 불안, 즉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엄마와 혹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대상과 떨어져야 할 때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이게 사실 엄마랑 떨어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곳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불안한 상태를 느끼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러한 분리불안은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문제라기보다는 발달상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불안이 만 4세 이후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한 과정은 아이들이 불안감,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범불안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공포와 불안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공포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뱀이 눈앞에 있다. 뱀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저희 몸이 반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몸을 피한다거나 즉 반사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이유가 없이 그냥 아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환경에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범불안장애는 이러한 불안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3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일상생활에 혹은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생존에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공포감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뱀을 봤을 때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어린아이가 만지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물리거나 혹은 뱀에게 물려가지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생명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공포심이라던가 혹은 낯선 곳에 갔을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을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적절하게 통제된 공포심과 불안감은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생존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있다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공포심과 불안감은 저희 뇌에 굉장히 깊숙한 관련이 있어요. 저희 뇌는 위치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다른데 저희 뇌의 안쪽 부분, 신부뇌라고 하는데요. 그 신부뇌에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편도체는 공포감 그리고 불안감과 굉장히 큰 관련을 맺게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013년 7세에서 9세 사이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이 아이들의 편도체를 MRI 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지켜봤더니 안타깝게도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편도체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늘어났다. 즉 불안감이나 공포감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뇌가 조금 더 발달상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피가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기도 한 모습들이
관찰이 됐고요.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뇌 안에 있는 정보들이 움직여 나가는 과정들을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기능적 연결성에 대한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이나 공포에 대한 기능적인 뇌 연결성을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불안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훨씬 더 손쉽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능적인 연결성이 확대되었다. 즉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불안에 이르는 길이 2차선 도로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장기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노출이 되었던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4차선이나 8차선 도로가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주변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 장애와 공포와 관련돼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뇌에서는 습관화, 즉 고착이 된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해당 논문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이러한 불안 문제가 단순히 어떤 환경에 대한 예민한 혹은 기질적인 민감함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주의력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래 아이들하고의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성 문제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심과 그리고 불안과 관련된 편도체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불안장애에 준하는 문제가 반복이 되었을 때 공포심과 불안에 관련된 불안장애가 장기간 유발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편도체의 발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